반갑습니다. 국제표준 아이템 발굴 및 제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김종경입니다. 저는 ISO TC122 워킹그룹 16, 18 그리고 SC3 워킹그룹 13의 컨비너를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첫 번째 모듈은 아이템 발굴 및 준비, 두 번째는 표준 제안 준비, 세 번째는 표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네 번째는 표준 제안 사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듈 4 표준 제안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제안 사례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 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없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표준을 제안을 했는데 ISO TC122 즉 포장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 분야에서 SC4에 대해서 설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업을 통해서 LC 설립도 가능했고 그리고 같이 공생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고요. ISO TC34는 식품에 대한 것입니다. 식품에서 신규 SC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은 국제 공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ISO TC122 SC3 내에 워킹그룹을 설립했는데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했고 철저한 준비와 정부 지원을 통해서 설립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린 ISO TC122 LC4는 포장과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TC122 LC4는 환경에 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리에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다른 여러 ISO TC들과 관련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LC4입니다. 표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개발된 표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대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이죠. 한국은 약 10여 분이 전문가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ISO TC122 LC4에 대해서는 개발 단계부터 유럽의 표준 단체가 CEN이죠. CEN의 TC261이 패키징인데 CEN TC261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마침 유럽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면서 특히 2009년에 무려 212개의 표준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 표준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많은 협조가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TC122 LC4를 개발할 때는 이미 유럽에서 25개의 표준과 리포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표준을 만들 수 있었고 포장과 관련된 여러 국가라든지 그리고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2009년에 이미 만들어진 유럽의 표준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표준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ISO 표준을 만들 때 이 유럽 표준을 기반으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1차 LC4 회의는 2009년에 시작됐고 그동안에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협의를 거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해왔고 그 결과로 한국은 2개의 워킹그룹 컨비너와 프로젝트 리더를 이제 수임을 했습니다. 이 표준이 태생적으로 유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의장은 스웨덴에서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수년간의 어떤 협의와 노력 끝에 2012년 서울회의에서 6개 표준을 개발하고 2개의 테크니컬 리포트죠. TR을 발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까지 표준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공 요인을 요약하면 유럽과 일본, 중국, 한국 그리고 여러 다른 국가들이 공동 협력해서 LC를 설립했고
이러한 설립 배경에는 이해관계가 맞았고요. 시혜가 적절했습니다. 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또 AC 리더십을 적절하게 분배했던 것도 큰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여러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유럽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리더십을 사실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유럽 표준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의장을 맡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TC122의 간사국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고요. 중국은 트윈드 세크레테리엇이라고 해서 유럽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어떤 명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리더십을 적절하게 이제 분배를 했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워킹 그룹의 컨비너를 맡았기 때문에 크게 불만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시의 적정성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정책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TC34 맥주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요. TC34는 식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가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간사국을 맡고 있고, 무려 855개의 표준을 발간을 한 굉장히 큰 TC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맥주 분야에 대해서 표준을 제안했습니다. TC34의 대표적인 표준은 ISO 22000, 즉 식품 품질 경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맥주 분야를 저희가 표준화를 추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생맥주라든지 수제맥주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규모가 커졌습니다만, 수년 전에는 막 국산 수제맥주 시장이 생기기 시작할 이제 단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 문제가 이제 매스컴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고요. 또한 생맥주라든지 이런 맥주가 국가 간의 이동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 또 무엇보다도 국산 수제 맥주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이 맥주 시장과 관련된 장치 산업들이 있는데, 장치 산업이 글로벌 시장과 경쟁할 수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찾아보니 독일 외에는 맥주 관련 국제 표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맥주 분야에 대해서 표준협회와 같이 중소 중견기업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 특히 캠퍼런이라는 배관 세척 기술 벤처 기업이 발굴이 되어 이 기업과 함께 맥주 분야에 대해서 신규 LC 제안을 논의를 해왔습니다. 또한 2015년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LC 슬립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래서 LC 슬립을 위한 비즈니스 플랜도 만들었으며, 간사국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을 방문해서 같이 협의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에 가지고 있는 특성상 표준이라는 것은 산업부에서 진행을 하지만 담당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로 2015년에 이관이 되면서 이 부분이 맥주 분야가 어디에 소속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산업부 간에 서로 간에 상당한 이제 논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을 거쳐서 결국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을 하기로 결국은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LC 표준을 신청을 해서 맥주 전문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단체 표준도 만들고, 국제 표준 같은 경우는 2건의 국제 표준을 제안하겠다 하는 그림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맥주 분야의 LC의 간사국을 수임해서 우리가 수제 맥주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 한국의 수제 맥주 시장을 해외로 알리는 계기로 삼자, 이런 부분이 큰 목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국제 표준화 추진을 통해서 우리가 주도국이 된다고 하면 결국 수제 맥주라든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수출 시장 개척이라든지 또 위생 관리에 공백이 되는 것을 방어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고급화, 개성화, 다양화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같이 있었습니다. 맥주 분야의 스코프는 맥주 분야의 용어라든지 시험 방법 그리고 분배, 저장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업무로 제안을 하고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ISO TC 34의 전체 미팅에서 저희가 맥주에 대해서 발표한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정식으로 AC를 추진하겠다고 저희가 제안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이 AC 제안서는 폼 3와 같이 폼 3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러한 그 폼 3가 받아들여졌고 이 부분은 이제 투표가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유효 투표가 3분의 2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 개국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 AC를 결국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제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찬성한 국가와 반대한 국가가 있는데 반대 국가들은 대부분 맥주들의 이제 강국입니다. 이렇게 맥주의 전반적인 시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는 결국은 반대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왔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아쉬운 것은 이 유효 투표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알제리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캄보디아, 덴마크 여러 이제 기권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국가들에 좀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찬성표로 얻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보험부채 표준 체계를 이제 저희가 진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담당 부처 간의 어떤 의견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공식 제안서를 조금 제출하는 것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표준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국에서 세계 양조 연맹이라든지 유럽 양조 협회라든지 이런 협회들이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대로 저희가 이제 맥주 위원회를 만들지 못했던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ISO TC 122 AC4에 저희가 국제 표준화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ISO TC 122 AC4에다가 새로운 표준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케이스고요. 개발한 내용은 그 ISO TC AC4에다가 새로운 아이템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결국 어떤 ISO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친환경 포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신규 제안한 것은 분리가 용이한 수축 라벨 설계 지침 및 시험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제목과 이제 적용 범위, 주요 내용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국회의원에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우선 그 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저희가 그 내용을 입수하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서 저희가 회의 아젠다에 저희가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전체적인 줌으로 통해서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국내 간사기관이라든지 국내 전문가들은 따로 한국표준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그림과 같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표준 번호는 미정이었지만 이제 표준 명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국제 표준을 제안을 했습니다. 표준 명칭은 플라스틱 수축 라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진행형 패키징에 대한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고문을 발표할 때는 형식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PPT 형태로 알아보기 쉽게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기고문 형식으로 해서 제안을 했고요. 물론 이러한 발표 자료는 사전에 간사를 통해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을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발표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플라스틱의 그 라벨의 분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 방법을 만드는 표준입니다. 역시 타이틀과 스코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발표할 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표준이 만들어질 것인지 그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었고요. 시험 방법도 어떤 부분을 시험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림상으로 어떤 부분이 시험 방법에 표현될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제안했을 때 언제까지 만들어질 것이니 언제까지 표준을 발간할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 작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2020년에 폼4를 제안을 하고 21년, 22년, 23년에 완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표준을 제안할 때 기고문만 달랑한다든지 워킹 드래프트만 제출하고 투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냐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준을 개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간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혹시 이 부분에 전문가가 있다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제안자와 네트워킹을 좀 해달라든지 누구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서로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는 힘들겠습니다만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국제 표준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내 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협의를 통해서 또 기고문을 발표하고 또 이 기고문을 보고 여러 국가에서 저희에게 또 문의가 옵니다. 문의가 와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에 그 폼4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 프로포절 같은 경우는 정식 제출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기고문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고 폼4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투표에 회람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폼4에는 꼭 반드시 아주 간략하더라도 워킹 드래프트, 즉 초안을 붙여서 포함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스코프이고 스코프와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차라도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표를 쭉 진행을 해서 7월 12일, 올해 7월 12일까지 투표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 투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투표 참가자들 중에서 찬성표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5개국 이상의 참여국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투표를 하는데 그 다른 여러 국가들이 반대표를 이렇게 던지기보다는 기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유효 투표의 숫자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런 유효 투표의 숫자로 이렇게 했을 때 투표상에서 이게 통과되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그 투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고문을 발표하고 이 표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 표준 개발하는데 여러분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에
지금 5개국이니까 4개국 이상의 전문가들이 나는 참가하겠다. 이 표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발하는데 참여를 하겠다. 엑스퍼트로 등록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표시를 하고 또 그 국가들이 그 전문가들을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행히 이 투표는 무난히 됐고요. 이 진행을 하면서도 역시 그 간사가 저희에게 하나 이메일이 또 온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1개 국가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국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1개국이 없다. 이러한 부분을 투표 전에 저에게 이제 먼저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표가 끝나기 전에 제가 이제 다른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7개국 이상에서 참여를 한다는 결과를 받아서 무난하게 통과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은 그 올해 7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총 8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7개국, 총 8개국이 그 전문가를 등록을 이제 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을 등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투표가 끝나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제안한 새로운 아이템이 단순하게 그냥 그 표준 아이템이냐 아니면 이 분야는 새롭게 워킹 그룹, 즉 작업반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 제안했을 때부터 워킹 그룹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끝난 후에 이 표준에 대해서는 좀 워킹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전문가끼리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이 형식이 조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문가들이 모여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신규 워킹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 이번 같은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신규 워킹 그룹을 만들고 컨비너 투표가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컨비너로 등록을 이제 한 상황이고요. 현재 프로젝트는 이제 등록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MP가 이제 통과되고 워킹 드래프트가 승인됐기 때문에 내년엔 CD가 승인되고 DIS 마지막에는 국제 표준으로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입니다. 국제 표준은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시다 보면 많이 느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다 보면 선진국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 회의장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는 시장이 가장 커도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는 시장이 큰 국가도 역시 목소리가 가장 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국가 경쟁력으로 따져서는 상당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제 표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 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표준은 산업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브릿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첫발일 수도 있고 마지막에 매점을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 표준을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대 그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선제적인 국제 표준이 필요하고 이러한 선제적인 국제 표준은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제 표준이 사실 개발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산업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과 조정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국제 표준이 국내 산업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정부 부처 간, 산업 간, 그리고 기업 간의 어떤 소통과 연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